요즘에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아시안컵을 전 재밌게 봤었거든요. 새벽까지 저하고 저희 남편, 저희 첫째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도 막 검색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영상이 뜨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손흥민 선수, 손흥정 감독님의 그 옛날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점을 발견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는 영상이 있었어요.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야. 잠자고 싶고 귀찮고 그런 걸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그 소리를 조금 귀찮아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흥정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너무 좋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보면은 저희 첫째한테 오라고 해서 이거를 봐봐. 손흥민 선수도 이 어렸을 때 이러한 노력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 라고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되게 귀찮아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좀 제가 강요를 해서 아이한테 이 영상을 보라고 하고 아이에게 막 잔소리를 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럴 만한 기질과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의 희생과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자랐고, 또 부모의 어떠한 말을 굉장히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성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손흥민처럼 성공할 수 없잖아요. 손흥민처럼 노력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되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도 첫째 형은 손흥민 선수처럼 키우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 축구 교실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맞아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두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도대체 누가 정한 성공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다 부모님이 말한 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성공한 삶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을 때도 제가 이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아이한테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된 이유나 목적이 아이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아이가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유나 목적을 제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은 없는 건데, 엄마가 엄마 생각으로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유나 목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정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데는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한 몫을 하셨겠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이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되냐라고 하면요,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태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불을 깔아놓고 막 태클을 해요. 그래서 엄마 나 좀 멋있지 않아? 엄마 좀 봐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봐줬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조그만 것에도 칭찬을 해주거든요. 야, 너무 잘한다, 막 이래요. 저희 부모님은 칭찬을 굉장히 인식하셨어요. 본인이 정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제가 못 미치면 이제 칭찬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도 본인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칭찬은 무한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뭐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셔서 칭찬을 안 해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소울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거기서 22번 영혼이 나와요. 22번 영혼은 본인이 지구에 내려와서 살아야 될 그 이유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찾지 못한 채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유나 목적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남편이 너무 싫어 죽겠어. 근데 전생에 지은 죄가 많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얘를 참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를, 목적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생각하시는, 영원히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건 그냥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통 안의 뇌, 항아리 안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가 어쩌면 그 통 안의 뇌, 항아리 안의 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의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마음 공부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우리는 의식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걸 찾고자 한다면 그거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살거든요. 어떤 이유나 목적을 찾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유나 목적,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걸 너무 따지면서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